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은 시세 차익은커녕 시세 깡통찰, 부동산 대폭락 망령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국내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죠. 올해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산 액수는 45조 7,9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라 해외 주식도 매수했는데 무려 12조 2천억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대규모의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현금이 자그마치 5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동뭉치 들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계속해서 압박해 들어오니까 건물과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규제의 그물망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그 그물망을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24억짜리를 급매로 내놔서 현금으로 바꾸신 분은 향후 종합부동산세를 400만원, 내년에 800만원, 후년에 1200만원을 낼 것이 까마득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급하게 팔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한 번만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재산세처럼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죠. 한 번만 내면 어떻게 해서든 넘어가겠는데 세금 고지서가 매년 날아오는 게 너무도 부담스러운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렇게 내야 할 세금이 자기 자산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자산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부동산 일변도에서 이제 주식으로 눈을 돌려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만회해보자는 계획을 짠 겁니다. 이분이 자기 집 처분을 하고 오피스텔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몰빵으로 주식에 투자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파트를 내다 팔고 그 현금으로 BBIG를 산다고 난립니다.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종목에 몰빵을 할 만큼 특정 종목에 타깃을 정하고 현금을 던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식 투자로 인해서 월 소득형, 그러니까 월급이 내 계좌에 꽂히는 것처럼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이 차곡차곡 눈에 보이게 자신의 계좌에 쌓이는 것이 안심이 되는 겁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것이 주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떡상이나 떡락이라는 말로 표현될 만큼 요동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투자한 돈들이 죄다 휴지 조각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기에는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가 너무 훈훈한 겁니다. 지금의 상승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상승세를 밀어올리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이 아니라 완전한 확신을 갖고 있는 추세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좋아질 거란 분위기는 미국의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스닥 지수가 1만을 찍었습니다.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0을 더 찍어버렸어요.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천정을 뚫을 정도로 치고 올라올지는 본토 사람들도 결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주식에 흐르고 있는 돈들이 주로 미국의 기술주들, 다시 말하면 나름의 고유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서는 얼씬도 하지 못할 절대 반지와 같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구글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미국의 주식 호황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최악인데 일부 주식 종목만 천장을 뚫는 이상한 과열 현상 때문에 이후에 2차 위기가 시작될 때는 이러한 외부 충격을 견뎌내지 못하고 KO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팽이가 얼음 위에서 돌 때 철심이 중심 균형을 잡고 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돌고 있는 팽이에 약간의 충격을 가하면 팽이는 그냥 한 번에 자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바로 한 곳에만 몰려있기 때문이죠. 이걸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일부 종목에만 몰려있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얘기죠.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부동산이 비누거품처럼 한 번에 훅 하고 그 가치가 날아가 버린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970년, 80년대 엄청난 경제 호황기를 맞았던 일본이 그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남아돌던 현금을 가지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비교적 시간이 꽤 걸리는 다른 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단기간에 치고 빠질 수 있는 부동산의 그 막대한 현금을 몰빵을 했어요. 그러니 갈수록 일본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경제 호황기로 인해서 호주머니에서 금가루가 흘러나올 것 같은 기대감은 일본 경제의 기초 체력이 될 수 있는 다른 제조업 투자에 대해서는 인색한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렇게 한 바구니에 거위알을 가득 담아 놓았으니 그 거위알을 배달하던 아이가 자빠지면서 사단이 난 겁니다. 온통 흰자 노른자가 깨진 껍질 사이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나홀로 독주를 지켜보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인 손해가 막심한 까닭에 엔화 절상을 요구했죠. 엔화 절상은 한마디로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TV, 냉장고 등등의 가격이 급격하게 본토에서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수출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착한 제품 쓰지 가격 비싼 일본 제품 쓰겠습니까? 이러니 수익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 부동산의 가치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겁니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말할 정도로 일본의 부동산 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라왔다가 추락을 해버렸으니까 머리가 깨져도 그냥 깨진 것이 아니라 박살이 난 겁니다.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일본 경제는 이때부터 오랫동안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런 일본 부동산 버블은 바로 일본 경제의 자산 구성이 너무도 단순했기 때문이죠.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그렇게 풍부했던 현금의 물결이 스며들지 못한 겁니다. 플랜 B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1차 시도가 추락을 하게 되면 다시 2차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일본 경제는 플랜 B가 전무했을 정도로 떨어지는 부동산 가치와 함께 한없이 그것도 20년간의 장기 침체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주식에 대한 열풍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현금 흐름을 여러 가지 물줄기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물꼬를 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머물러 있는 현금이 50% 정도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향후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주식, 금, 부동산 순서로 현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안전자산이라는 개념도 없어질 겁니다. 이자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겁니다. 미국 역시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대형 상업용 빌딩 그리고 고급 주택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상업용 건물이 우리나라에서도 치명타를 입고 있는데 사람 간의 거리두기 분위기가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이젠 접촉을 통한 상거래 모습은 당분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상가는 유령 건물이 되고 공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출퇴근 시간만 되면 쓰나미처럼 흘러다니던 유동인구의 모습은 추억의 사진 한 컷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이런 현상 때문에 상가 빌딩, 고급 주택거리는 완전히 중지된 것처럼 초절정 절벽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자연 미국 내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겠죠? 선행지표라고 해서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앞차가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서서히 늦춥니다. 그러면 따라가던 뒷차는 곧 도로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구나를 예상할 수 있죠. 선행지표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현상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노스트라다무스의 말처럼 예언적인 일들을 미리 보여준다는 거죠. 미국의 부동산이 이런 선행지표를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미국 내 일반 주택시장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부동산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향후 몇 년 안에 폭락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면 시세 차익은커녕 시세 깡통을 찾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선행지표에 대한 반응이 미국보다 무려 3-4개월 정도 빠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분위기를 아주 빠르게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인 대처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심정지가 오면 4분 안에 호흡을 되돌리면 그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체돼서 그 4분을 넘기게 되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되고 그 사람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민간 소비와 연결되는 그 속도는 미국의 0.1보다 2배 빠른 0.23 정도가 돼요. 아파트는 부동산이지만 금매로 내놓게 되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즉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난 부동산이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경제지표의 미세한 움직임에 대해서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재빠르게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일본이 어버버하다가 부동산 버블 같은 폭락을 맞은 것처럼 무기력한 대폭락을 맞이하진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시중 자금들이 부동산만 바라보고 목을 매지는 않습니다. 규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어요. 삼성, 삼바, LG화학, 현대자동차 등등 향후 미래 시대를 주도할 기술주들의 기대를 걸고 그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자칫 일본의 부동산 버블처럼 자산 구조가 부동산에 몰려있다 폭탄 맞으면 다 죽을 수 있는데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폭격을 맞아도 버텨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향후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자산 구조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외부 요인이 있다는 것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출 받아서 시세 차익 생기는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떡락해서 깡통 차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실한 내부 요인은 우리나라 자산 구조가 이렇게 주식 쪽으로 가고 있지만 실제로 여전히 그 무게중심은 부동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9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70.35%가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2018년엔 69.89였는데 0.46% 정도 더 높아진 수치죠. 집값 상승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구 평균 자산이 4억 3,191만 원인데 이중 부동산이 3억 379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전월세가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고 금융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따지면 수치가 훨씬 높게 나오겠죠. 우리나라 부동산이 거품이 없는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규제가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이 정책들이 수요와 공급을 혼란스럽게 한 것 같아도 결국엔 기존에 끼어있던 거품을 조금씩 걷어내는 역할도 했어요. 요즘 쏟아지는 규제로 토지 시장도 덩달아 활발해졌습니다. 가격 오름세가 1.7%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대출 한도, LTV 제한을 받지 않아서 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나라 부동산은 일본처럼 몰빵 부동산 성격보단 여러 갈래로 흩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외부 경제 충격에 대해선 그리 쉽게 흔들릴 만한 저질 체력을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강남에서 분양했던 대치 프루지오 서밋 168대 1이라는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106가구 모집에 17,82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굉장하죠? 평당 분양가는 4,751만원인데 인근 대치 SK뷰는 8,121만원입니다. 대략 10억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아파트예요. 이거 무슨 현상일까요? 주식은 주식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땅은 땅대로 몰려있는 현금들이 각양각색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부동산 시장이 정체되거나 폭락하거나 경직될 것이라는 망령설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요소들이 될 겁니다. 가점 잘 쌓고 청약통장 잘 관리하고 신축 분양 아파트 잘 선택해서 청약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부동산 폭락을 걱정하는 건 기후에 불과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요. 주식 시장도 한번 들여다보고 땅도 한번 보시고 경매로 땅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 낙찰률이 14.3%에 이르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모로 돌아가는 형편을 살피시면 결코 지금 내가 내 집을 사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불안한 일도 아니고 무서운 일도 아니고 막연한 일도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집이 손을 두고 서 있을 겁니다. 자기 좀 채가라고요. 그렇게 집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여러분에게 시세 차익이라는 황금알도 낳게 해주는 거위도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대출받아 시세 차익은커녕 시세 깡통차는 부동산 폭락에 대한 걱정은 너무나 앞서 나간 걱정입니다. 주식시장 활발합니다. 부동산에 몰빵하지 않고 시중 자금이 숨을 고르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부동산이 외면받는 것도 아닙니다. 적절한 본능적 균형을 가진 나름의 저항력이 있는 곳이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여러분의 청약 도전에도 꽃을 피워줄 겁니다. 절대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집 마련에 나서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집 마련에 도전장을 내미십시오. 신기한 것은 집도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원치 않아도 착 하고 붙어버릴 수 있고 내가 간절히 원해도 휙 하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유로운 마음 잃지 않고 그렇게 도전한 여러분의 도전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독톡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